트럼프 취임식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새롭게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을 뒤엎고 있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커다란 공포 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토스첩입니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들은 정말 핵심적이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라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행보가 과연 저희가 원하는 대불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는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와 알뜰코인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최근 트럼프 취임식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었죠. 취임식 이전 뉴스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 기사들이 이 정도로 많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연설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요. 상승할 것처럼 보여주다가 왜 실망 매물로 하락을 했을까요? 바로 취임 연설 때 암호화폐 언급이 없자 취임식 이후 비트코인은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죠. 이런 뉴스 기사조차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다만 저는 자신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면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연설 때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정책인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다시 비트코인은 회복세를 보여주었죠.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관세가 25%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25%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으로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매수를 하며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2월부터 중국의 10%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논의가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EU, 즉 유럽연합,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죠.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 관세 전쟁 선포로 캐나다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 측에서는 트럼프와 협상을 준비하고 있죠. 2월부터 관세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 건데요.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고용을 줄이거나 생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업률 상승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세 전쟁으로 지난 19년도부터 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세 정책이 국채 금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관세 정책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보이시는 데이터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데이터입니다. 물가 상승 때와 비슷한 시기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론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국채 금리 상승은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지죠. 즉,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 요인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3월 17일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비트코인은 하락했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기 시작했죠.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5월 5일 연준의 금리 인상, 비트코인 하락, 미국 국채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현재 미국 국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점점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 국채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국제금리 상승은 안전자산의 매력을 높여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금리 인상을 유발해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죠. 그리고 마지막,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자금 이동을 촉진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면 비트코인에 매도 압력을 주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미국을 이끌고 있으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1월 30일 FOMC입니다. 현재 패드워치 상으로는 금리 동결을 확신하고 있죠. 금리가 동결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찾아오고 국채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오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주기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시장이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상승을 하며 고점까지 돌파를 했고 현재는 하락하고 있죠.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는 차트 예측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시장의 배경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명확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제가 주기적으로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해 드릴 건데요. 정말 핵심 정보들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으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흐름은 따라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채금리 상승은 유동성 감소, 투자 비용 증가, 그리고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시키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중시켜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정책과 국채금리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행보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왜 해야 하는지 기초 가이드라인과 조금 전 말씀드린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와 알뜰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테니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수첩이었습니다.